다음은 이번 포럼의 마지막 발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서 토종 곡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의 대표이신 천재박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발표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처음 했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곡물집이라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토종 씨앗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기존에 드렸던 자료물과 지금 발표물이 완전히 달라서 그냥 화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곡물집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실 저희 가족, 저희 지금 스스로가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택한 결과여서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고민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팀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구는 농부들의 삶에서 사실 큰 영감을 얻었고 그들의 어떤 소신과 어떤 소신이나 그들의 좀 창조성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토종곡물에서 발견한 어떤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의 기초가 되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어떤 브랜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주로 이전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토종곡물을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씩 좀 먹어보기도 하고 뭐 상품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는 어떤 쇼룸을 운영하면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발견한 어떤 인상적인 결과들은 제품과 서비스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 해 나갈수록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토종곡물 그 자체가 아니라 토종곡물이라는 게 상징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식 분야이기 때문에 그 지속가능한 미식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저희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곡물집 이야기 앞서서 조금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패션 회사 쌈지라는 회사에서 쌈지 농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난 2012년에 그때 당시에 핵심은 농부라는 직업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였거든요. 근데 농부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하는 뭐 건강한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옥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게 한살림을 만든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쌈지농부라는 회사는 그때는 농사라는 게 예술이다.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농사가 예술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한 7, 8년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개인 사업을 할 때는 그때 좀 배웠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되게 훌륭한 농부분들의 어떤 뭐 지금으로 보면 디자인 컨설팅 같은 작업을 해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그 당시에 제가 선정했던 거는 우리나라 전통 간장이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의 어떤 발사믹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또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했던 어떤 디자이너 조르데트 조지아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포니 같은 자동차 디자인을 했던 걸로 유명한 특정한 용기에만 이제 병입이 되고 이게 오리지널 이탈리아 발사믹이다 이런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식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좀 아쉬웠었고요. 그런 고민하던 찰나에 오늘 행사를 또 같이 주관하고 있는 내일의 식탁에서 미국의 굿푸드 어워즈라는 어워즈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간장을 찾아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참간장 어워즈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참발효 어워즈로 해서 제품군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때 선정된 어떤 8개의 간장, 제가 이때도 이제 뭐 디자인 작업으로 좀 협력을 하면서 이때 발견된 간장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간장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때 생산자분들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보면 장 생산자, 뭐 농업 생산자이겠지만은 사실 지금의 세대가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거든요. 전통을 자신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결과물로 인내하면서 만들어간다는 게 사실 지금의 세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으로 만들고 그때 얻었던 가장 크게 제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은 이게 사실 뭐 간장이나 토종이나 정말 맛있냐 맛없느냐에 그런 걸 떠나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거를 정형화해서 규격화해서 산업화해야 된다가 어떤 이 기준이었다면은 현재 2022년, 23년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곡물집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이제 1년간 활동했던 거를 저희 나름대로는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작은 책으로 좀 담았었는데 곡물집의 집자가 이제 그 저희가 모을 집자를 쓰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모으다 뭐 편안히 하다 뜻이 있어서 결국에는 곡물집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브랜드냐라고 했을 때는 토종 곡물을 우리가 탐구를 해서 좀 모으고 또 탐구를 위해서 좀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토종 곡물이 좀 이어지는 지속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협력자가 되고 싶었고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는 콜렉티브 그레인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콜렉티브 또한 뭐 집단의 뭐 공통의 이런 뜻이 있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미술계에서는 되게 경계 없이 일하는 방식을 콜렉티브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토종 곡물이 이어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일개 저희 같은 작은 회사 하나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뜻에 공감하는 어떤 작업자분들이나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는 어떤 브랜드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브랜드 활동으로 토종곡물 농사와 우리 사회를 잇는 역할을 이 곡물집이라는 브랜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브랜드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치 있는 어떤 변화를 제한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가 저희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저희 브랜드도 이 가치를 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토종 곡물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지만은 크게 보면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음식 경험을 제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미래상은 어떤 토종 곡물을 중심으로 미식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독창적인 플랫폼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도 중요하고 어떤 소비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음식이라는 거를 소비자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눠드린 어떤 저희 뉴스레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지난 이게 저희가 1년간 했던 활동들을 좀 모아놨던 건데 저희가 토종 곡물을 경험하고 탐구해서 공유한다는 내용을 어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매달 저희는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메뉴들을 좀 개발해봤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토종 곡물을 경험하는 어떤 키트도 만들어보고 뭐 우리가 잼이나 스프레드 같은 제품들도 만들어보고 명절에 따라서는 뭐 선물 세트도 만들어보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요. 늘보리라는 게 우리나라 토종보리라고 하면 그걸로 라떼를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맛을 느낄까 이런 일들 팥과 초콜릿이 섞였을 때 맛을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토종 안진키밀이라는 걸로 와플을 만들고 지역의 식재료를 토핑으로 얹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갖고 좀 좋아할까 이런 일들을 저희가 메뉴로서 좀 활동을 해보고 있다고 하면은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 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주변의 몇몇 분들과 이제 토종 텃밭을 실제로 좀 갖고 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공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주에 방문한 어떤 방문 단체들에게는 그러면은 가꾸는 삶을 위한 일주일간 뭐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분들이 이 지역의 농촌과 미식을 좀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런 일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일들이 저희가 결국에는 토종곡물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세대 관심사를 계속 좀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동짓달에는 우리나라 토종 팥으로 만들어서 죽을 만드는 거를 뭐 사람들과 같이 해보고 나눠준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는 꾸준히 지금 이제 만 3년이 막 되었습니다. 곡물집이 만들어진지도. 그리고 저희가 이 디자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경험을 전달할 때는 사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사실 밤을 많이 하시는데 오이나 양파가 굉장히 유명한데 공주 밖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공주 오이와 양파를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뭐 의뢰받아서 되게 귀엽게 이게 좀 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실제로 유통되기는 어렵지만 기념품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좋은 기회가 닿아서 뭐 국산밀 자급률 높이기 프로젝트를 농정원 같은 데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토종밀을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 안에 넣으면서 뭐 밀식당이라는 개념으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도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곡물집이라는 일로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식 라이프 스타일에 좀 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진안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청량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관심사를 좀 확장하는 일들로 하고 있는데 진안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국립치유원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어떤 영양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지역에서 워낙 진안이 캠핑장으로도 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가볍게 진안의 순 요리를 좀 경험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던 거고요. 이 소스들을 찾기 위해서 실제 진안의 학술팀과 연구에서는 진안이 도토리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어떤 이 실제 여기서 계신 분의 어떤 이야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도토리 밥만 해도 이게 뭐 대단한 밀키트 음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도토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4개의 키트를 보냉백에 담아서 사람들이 지난해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좀 먹을 이건 사실 물만 끓이면 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어서요. 이런 일들을 좀 제안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밖에 기회가 되면 전시회도 참여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곡물집을 궁금해서 찾아올 때는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설명하는 일들도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지난 6월부터 12월 저희가 7개월간 어떤 곡물집 투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과연 여기서 토종 곡물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궁금해서 찾아와서 저희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농업단체도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청년단체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꼭 도시 농촌에 대한 경계 없이 지금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된다라고 좀 저희 스스로 느꼈던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8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주 외 지역에서 와서 지금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일을 왜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저희 스스로 끊임없이 좀 워크숍을 해나가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곡물집의 미션이 이때 올해 초에 어떤 저희 워크숍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일상생활의 사람들을 돕는다로 좀 확장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을 뭐 오늘 주최했던 뭐 마르쉐 장터에 참가했을 때도 저희가 이런 토종미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좀 전달하는 일들을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농부의 작업복을 만드는 팀이 사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을 좀 초청해서 좀 팝업 전시를 한다든지 결국에는 농부의 작업복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식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품도 만들고 뭐 이런 메뉴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 지난 8월 달에 이제 2단계 돌입을 했어요. 지난 2단계는
저희가 이제 곡물집 공식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공식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탐구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식을 경험의 디자인은 우리의 어떤 방식이라는 뜻을 담아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커피예요. 저희가 실제로 곡물집이라는 지금 공간에서도 토종콩과 커피가루를 좀 섞어서 커피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커피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경험하시고 드신 분들은 꽤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는 콩도 들어가고 수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콩 버전, 밀 버전, 수수 버전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그에 각각 어울리는 원두를 좀 매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등튀기 콩이랑 콩과는 뭐 르완다의 공정무역 커피 원두가 믹스된 블렌딩된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었고요. 이미지로 보자면 이렇게 곡물과 커피가루가 섞인 어떤 커피 결과물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커피가 어떤 토종 곡물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게 꼭 토종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곡물에 대한 정체성을 토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던 커피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뷰를 부탁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곡물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좀 봐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진하지 않는 커피로는 이런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평가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어떤 이분들의 피드백들을 계속 모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커피가 저희는 뭐 최고의 커피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가능성들이 어떤 토종 곡물의 어떤 재배나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은 그 가능성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결과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르쉐라는 햇밀장이 열렸을 때는 저희가 커피에 이제 밀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밀이 들어간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얘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은 결과물이다라고 평가해 준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이 밀이 우리가 빵을 만들고 뭐 국수를 만들고 하지만 이런 영역에서도 쓰일 수 있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실험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곡물집이라는 브랜드로 어쨌든 저희는 소비자하고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출시한 지 일주일 된 미수라는 제품은 이게 미수도 사실 미숫가루를 뜻하는 우리나라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각각의 우리나라 토종 곡물들을 그대로 그냥 볶고 분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보통 미숫가루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균형감 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믹스해서 만들곤 하는데, 저희는 곡물 하나하나의 맛을 좀 비교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배틀콩이라든지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뭐 아주까리 밤콩 이렇게 우리나라 특정 품종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콩을 스스로 먹어보면은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좀 더 맛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데 너무 비약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마음들이나 자기 자신을 가꾸는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이걸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행동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와 이웃과 지역의 관심으로 저희는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여기까지 보시고 이거 되게 먹어보시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전시를 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과연 이런 곡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 시대의 어떤 첨예한 감수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상징한다면은 여러 가지 곡물집에서 3년간 시도했던 이런 일들을 싹 이제 좀 모아서 사람들이 그냥 보고서는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기획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어떤 농가들이 지금의 20, 30대 세대와 연결될 수 있으면은,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인데 사실 이 연결이 안 되는 너무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풍골이라고 하는 어떤 논산의 가야공면에 있는 농가장 생산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의뢰받았을 때 생각이 든 거는 결국에는 이 전통 장류라는 게 지금의 세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과연 무엇일까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몇 년간을 숙성시켰고 뭐 유기농 짚을 사용해서 뭐 메주를 매달고 불을 직접 떼가면서 이렇게 콩을 삶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 한국 전통은 다 그런 거니까 되게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대가 자신들의 어떤 보냈던 시간들, 지난 어떤 4년간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고 자신이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생산자가 이 자신의 어떤 4년간의 결과물을 내놓고 소비자가 받는 이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들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과 성장이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을 담은 어떤 뭐 패키지 디자인들을 좀 종합해서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저희는 지역마다 너무나 매력적인 생산자들이 많은 거를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 좀 전달돼 있다고 만약에 하면은 그러한 분들을 좀 발견해서 이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지속 가능한 미식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유엔에서 지정한 지속 가능한 미식의 날이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식이라는 컨텐츠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의 어떤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뭐 학계와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제 연사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토종 씨앗이 그러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려워 보인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지속 가능한 미식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저는 이게 제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에 앞으로의 리더라고 하는 리더십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농촌의 가치와 도시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할 수 있을까? 전 이게 앞으로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이나 중간에 얘기를 들었다시피 농촌이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전체의 문제를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저희는 미식 교육은 단순히 뭐 요리를 맛있게 하고 뭐 미식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미래를 위한 리더십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전세의 미식가들이 북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에 이제 뉴 노르딕 퀴진이라고 하는 공약을 이제 12명의 어떤 북유럽의 출신 셰프들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서 순수함, 소박한 신선한 제철 음식 사용, 이거를 두고 10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뭐 중심이 됐던 게 아까도 그 집에 방문했지만 르네 레드제피 같은 요리사들인데, 이때 2004년에 이 북유럽의 출신 셰프들이 모인 어떤 이런 시발점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미식가들이 북유럽을 향하게 됐던 계기는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보통 전통적인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같이 풍부한 어떤 자원이 있는 미식이 좀 주류의 미식 사회였다면은 북유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에 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고장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형성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북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어떤 소소한 행복과 느긋한 어떤 삶의 방식, 요즘에 모든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과 소소한 시간으로 삶의 균형을 지키는 어떤 북유럽 스타일이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그마한 여유를 누리는 뭐 휘게 같은 말이나 뭐 스페인에서 뭐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딱 맞는 어떤 적당한 균형을 얘기하는 뭐 라곰이라든지 쉴 새 없이 약간 휴식 시간을 갖고 커피 타임을 갖는 피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게 과연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북유럽 음식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의 음식 문화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던 건가. 이게 누가 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식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미식이 맛만 아니라 결국에 이 맛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를 사람들이 크게 평가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요리하느냐보다는 뭐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미식 트렌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식이나 지역의 발전을 이런 미식 키워드로, 제가 이게 불과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기사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뭐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각종 도시들이 어떤 미식을 키워드로 어떤 도시 성장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 현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미식이라는 개념은 지난 2019년 UN 푸드 서밋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 공동의 어떤 목표의 모든 분야와 이런 푸드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고 이제 거의 선언처럼 했던 어떤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미식의 날을 제정하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미식 분야를 선정하는 지금의 트렌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영해서 좀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활동하고 있는 이제 공주에서는 이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구 감소의 어떤 대응책, 요즘 왜 기본 계획 세우고 있는데 이제 미식학교 설립 추진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는 미식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어떤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일들을 각 지역의 활동가 분들과 협업하면서 지역 내에서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지향적인 세대가 미식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만들어질지는 저희가 그 가능성들을 지금 쉽게 예측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어떤 사례들이나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지만 어떤 이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공간들을 좀 보면서 저희는 상업과 어떤 교육이 좀 결합된 어떤 그런 모델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 사례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들이 이미 이제 유럽에서 4년제로 미식과학대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식 분야는 아니지만은 뭐 우리나라 파주에는 파주 타이포그라피라는 어떤 대한 디자인 학교가 10년이 되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디자이너들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학교가 됐고, 카미야마에서 오셨지만 여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특성화 고도인 것 같아요. 고센이라고 하는 게 5년짜리 과정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목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상고, 농고 이런 게 아니라 뭐 IT, 디자인, 리더십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일본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사실 뭐 공주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될지라도 이런 미식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대응을 하고 실제로 농업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미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북유럽 노르딕 퀴즈의 어떤 핵심이 발효가 큰 역할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발효가 너무나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다음에 미식 중심지가 사실 이런 아시아 또 한국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곡물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브랜드로는 스스로 가꾸는 삶을 사람들이 좀 영위해 나가기를 바라고, 저희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맛도 재밌고 뭐 흥미롭지만은 결국 좀 이러한 영감을 얻어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지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힙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뭐 단순히 그냥 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를 확장하고 또 전환해서 라이프 스타일, 예술, 문화에까지 이제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먹거리 전략의 실천 과제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3개 국가 일본, 대만을 거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식과 지역에서 즐기는 맛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강연을 함께 하셨는데요. 행사장까지 직접 와주셔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지속 가능한 미식을 위한 동아시아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로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질문들을 연사분들과 같이 나누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만 쉬는 시간 갖고요, 정리한 다음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지에 적어서 저희 스태프들이나 뒤쪽에다가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수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